수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랜디움 부동산 랜디움 대표님이십니다. 새신랑이다. 새신랑이다. 야. 안녕하십니까. 잘 갔다 오셨어요? 네네, 잘 다녀왔습니다. 와. 아니 근데요, 새신랑은 역시 네. 룩부터 다르네요. 달라졌어. 뭔가 느낌이 달라졌어. 하다. 그래요? 괜찮습니까? 아직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네. 아니 얼굴부터가 일단 화사해졌고. 제가 봤을 때 15년 반 정도가 휘진하셨다. 더 젊어졌어요? 더 젊어졌다. 좋네요. 그 아내분이 연하잖아요. 한참 연하잖아요. 그렇죠. 한참. 띠동갑인가요? 같은 단위예요. 이렇게 10살 이상은 아니에요. 9살. 야, 그러니까 좀 네. 분발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신경 써야죠. 네, 챙겨야 되고. 네. 그렇지. 네. 흐트러진 모습 보이면 또 안 되고. 아니 둘이 같이 나갔을 때 부부로 보여야 되니까. 딸이라고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당연하죠. 아직까지 그런 불행한 일은 없었는데.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신혼이신데 네. 정말 신혼. 궁금하다 진짜. 네, 꿀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네, 생활이 그 어떠신지. 두 분도 집에 가셔가지고 네. 나 신혼 잊어버렸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시 너무 오래돼가지고 놀려요? 재연을 해보자 해가지고 한번 노력들을 해보세요. 놀리는 거지. 네. 좀 장난치는 것 같은데. 장난치는 거 같지? 아니 좀 해주세요. 어떻게 뭐가 다른지. 신혼이요? 네네. 일단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와. 네. 하루 종일 집안에서 네. 그 웃음꽃이 둘이서 네. 미친 듯이 서로 쳐다보면서 미친 듯이. 출근을 하시는 와. 거예요? 출근을 네. 하세요? 다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네, 믿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대표님은 출근은 하시나요? 저는 정해진 시간에는 안 나가죠. 어떨 때는 주로 제가 내보내요. 네? 아침에. 와이프를 보고. 일찍 나가니까 저보다. 네. 출근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뭐 꼭 그 사무실은 있지만 꼭 출근을 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프리랜서죠. 네, 주로 제가 좀 늦게 나오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머리 까치집 찍고. 네. 제일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다. 제일 좋은 거 한 3가지만 딱. 제일 좋은 거 네. 3가지요? 네. 혼자 살 때 하고 지금 다른 점. 같이 밥 먹고요. 네. 누군가와. 네. 그리고 같이 잠자리에 들고 같이 일어나는 거. 야. 이거 3가지. 멋지네요. 아니 예를 들어서 같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혼자 일어나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밤에 같이 일어나요? 무슨 목류병 환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리에 들고 네. 같이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이거만큼 좋은 게 없죠. 이게 다 행복의 네. 조건이네요. 둘 중에 한 사람 코 안 골아요? 골아요 우리 둘 다. 둘 다 골아요? 네, 근데 전혀 봐도 안 돼요. 역시 사랑의 힘으로. 스윗해요? 네? 스윗해요? 코골이도 자장가예요. 자장가죠. 지금 내가 하는 말 다 믿으시는 거예요? 저 다 믿죠. 다 믿는 거죠. 네, 다 믿으셔야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믿습니다. 네. 많이 줄인 거예요. 줄인 거죠. 그렇지. 네, 욕먹을까 봐 남사스러우니까. 많이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예. 신혼 때나 원래 한껏부럽네요. 네. 너무 한껏부럽네요. 네. 밥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이것도 할 의욕 밥 많이 먹어요. 그런 이상한 오해 하지 마세요. 네. 상 치워라! 아니 밥은 주로 뭘 맛있게 해주시나요? 제가 이제 찌개, 국 이런 거 좋아하니까. 야. 근데 뭐 한국 남자들 된장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뭐 순두부찌개. 야. 네. 야, 이게 달라졌나? 본인이 요리를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사실은 조금 자랑을 하자면 딱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기 전이니까 아침마다 생선을 굽고 밥을 하고 찌개를 끓이더라고요. 아침마다. 와이프가? 네, 본인이 출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와. 그래서 제가 그만해라. 그냥 주스나 갈고 스무디 갈고 토스트 구워도 난 잘 먹는다. 야.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진짜 지금 그 결혼한 지 야, 얼마나 됐다고 멋지다. 그만해라가 벌써 나왔어요. 아니 안에 미안하더라고요. 본인도 막 아침에 출근하느라고 바쁜데. 3년 반 동안에 그러니까 그 그만해라 하면 안 해줄까 봐 꼭꼭 참더라고요. 근데 3년 반 동안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고 자기가 너무 본인 자랑을 하시네. 네, 본인이 3년 반 동안 했다는 거죠. 아니 멋지다. 지금도 해주는데 본인이 꽤 불려하더라고요. 나도 좀 살자. 왜냐하면 요즘 아침 그렇게 챙겨 먹으면 안 좋대요, 건강에. 간단하게 먹는 게 좋대요. 그래요? 네네. 그것도 뭐 맞는 말. 네. 네. 심한 말씀을. 그러니까요. 부럽습니다. 네. 체질에 따라서 뭐 밥이 맞는 사람은 밥을 먹고요. 그렇죠. 샐러드가 맞는 사람은 농사 짓는 거 아니니까. 반일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네, 옛날에는 밥을 꼭 먹었어야 돼요. 네, 꼭 먹어야죠. 아침에 나가면 일해야 되니까. 네, 요즘은 뭐
뭐가 되든 먹으면 되죠. 그렇죠. 지금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신호니까. 그 아침을 같이 나누는 그 시간과 네. 그 대화가 즐거운 거죠. 그렇죠. 네. 행복한 가정이네요. 행복한 가정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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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행복을 다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웃음을 되찾고 싶다. 네. 네. 자, 그럼 주택 동향으로 넘어가죠. 네. 주택 동향 뭐 진짜 매번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게 이제 흐름이 지금은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집을 막 사고 파는 일이 요즘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역시나 뭐 그 인기가 있는 지역에 네네. 가격대가 비싸지 않은 30만 불대, 뭐 요즘 30만 불대 집 찾기 너무 힘들지만 네. 뭐 30만 불 후반대, 40만 불 뭐 요 정도 가격대 같으면은요 아직도 멀티 오퍼가 들어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집 상태가 괜찮고 그러면 웃돈 올라갑니까? 네? 웃돈. 웃돈 가죠. 프레저. 예, 그렇게도 가고 그 왜 집 경기가 한창 좋을 때 경쟁이 치열했을 때 바이어들이 셀러한테 써주는 어덴덤이라는 거 한번 그 전에 제가 네네. 설명드린 네네. 적 있죠. 네. 그 어프레이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사겠다 하는 게 이렇게 초이스가 있는데 그 맨 위에 체크해야 돼. 그 셀러들이 그래야 봐준다 네네. 네. 하는 그런 얘기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는 집들이 지금은 거의 없는데요. 네. 아직도 간혹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멀티오퍼가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집 수요가 굉장히 죽긴 죽었는데요. 네. 당연히 네. 집값도 떨어졌고 네. 예를 들어서 콜린 카운티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기록상으로는 지금 한 7.5% 정도 아, 그러네요. 떨어졌어요. 근데 네. 사람들은 뭐 한 10% 20% 폭락을 할 것이다. 음흠. 그런 예측했었죠. 왜 네네. 오. 2023년이 되면 뭐 경기는 완전히 후퇴할 거고 주택 가격은 폭락할 거고 뭐 그런 과격한 얘기들을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상황은 보면 뭐 그렇게 우리가 체감하기에 집값이 떨어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네. 집 사시려고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집값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수치상으로는 콜린 카운티가 제일 많이 떨어졌지만 7%고 그다음에 덴튼 카운티는 한 5% 떨어졌고요. 네네. 물론 리스팅은 늘었죠. 이런 게 아마 잠재 수요가 제 개인적인 의견은 2025년 정도 가면 네. 네. 2021년, 2022년도가 거의 재현되지 않을까. 아, 좀 컴다운 된다는 거죠. 아니죠. 더 이제 오르는 더 거죠. 오른다고요? 네. 25. 2025년도부터 오. 집 가격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이자율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이자율이 더 이상은 오르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거의. 내려갈 가능성도 있나요, 이자율이? 뭐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2024년 그렇죠. 뭐 하반기서부터는 조금씩 이자율을 이제 또 내리겠죠. 내리겠죠. 빼죠. 그럼 내리면 집값이 올라가나요? 그렇죠. 수요가 네, 늘어나죠. 그만큼 수요가 느니까. 네. 아하. 수요가 느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자율 때문에 제일 문제가 인컴 프로퍼티로 투자하시는 분들, 집을 네, 사서 네. 렌트 놓으려고 하셨던 분들 중에 캐시로 사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사시는데요. 그전같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서 렌트 수입을 얻기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은 뭐 거의 뭐 이분이거나 아니면 뭐 손해 보거나 어허. 하는 정도니까. 근데 이제 이게 2025년도 가면은 슬슬 이자율도 내려갈 것이고 그리고 그 동안에 그 주택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의 잠재 수요가 묶여 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외부로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어허. 집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보는 그 데이터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얘기는 뭐냐면 2025년도부터가 아니라 결국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2024년, 즉 네. 내년 하반기부터 슬슬 움직임이 있을 걸로. 어. 그러니까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오르기 전에 집값이 지금은 좀 쌀 때다 생각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한 2024년 정도. 네. 지금 이 순간부터 내년까지 그 1년 동안이 태동의 시기다. 정확히? 태동의 시기. 예. 태용 씨 웃고 계시네. 네네. 태동의 시기 맞죠? 태동을 좋아합니다, 명기 씨. 네네네. 네. 그렇죠. 이제 막 이렇게
뭐가 부글부글 이렇게 끓는 거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용화점에 다다라가지고 이렇게 확 터지기 시작하는 거는 뭐 2025년, 26년 정도로 예상은 되지만 집값은 아마 2, 3년 뒤에는 한 번 더 상승 곡선을 탈 거로 보는데 그러한 것들을 예측해서 2024년 하반기부터는 예? 실질적인 바이어분들은 움직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좋은 전망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자,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아파트 렌트나 하우스 렌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렌트비가 지금 좀 올라가는 추세예요? 아니면 좀 내려가는 추세예요? 렌트비 계속 오르죠. 네, 렌트비는 지금 아파트 렌트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지금 따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몇 분 이제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포함해서 이렇게 제가 좀 마케팅 조사를 해보니까 네. 렌트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방 3개짜리 뭐 어마어마해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한인타운에서 거의 30분 정도, 네네. 30분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데에도 지금 2,500불씩 방 3개. 와. 네, 물론 이제 뭐 어메니티가 좋고 뭐 아파트인데. 환경이 좀 괜찮고 네. 네, 아파트가. 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 아파트보다 좀 더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가지고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된 것 같아요. 아니 이 아파트로 렌트비를 10년 내면은요 집을 한 채 사고도 남았겠어요. 그렇죠. 한 달에 2,500불이면 10년이면 30만 불이에요. 딱. 네. 제 말이요. 와. 네. 어마어마하다. 그러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아파트 렌트 사시는 분들도 다 생각이 있고 본인들의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뭐 이왕이면 집을 사시는 게 더 낫겠죠. 네네. 돈을 저축하는 의미에서 보면. 네. 네. 자, 그럼 요즘 이 주택시장 상황과 함께 이 렌트 주택 얘기가 조금 더 해볼까요? 네, 뭐 이제 우리가 굳이 아파트 렌트와 주택 렌트 이런 거 양쪽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뭐 다 네. 장단점이 있죠. 아파트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격이 단독주택보다는 싸다 네.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 부분도 지금은 조금 허물어지고 있지만 뭐 장점은 뭐 아파트 장점 저도 아파트에서 몇 년 살아봤는데 네. 네. 너무 편해요. 그렇죠. 유지 뭐 보수. 수리 보수 네. 뭐 심지어는 와서 이렇게 전구도 갈아주니까. 네. 전구는 본인이 갈아도 되는데 네. 그런데 뭐 단점도 있죠. 예를 들면 층간소음. 네네. 그렇죠. 네. 한국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나고 스트레스가 네. 말도 아니잖아요. 미국도 당연히 층간소음이 있습니다. 네네. 진짜 제가 방문했었던 어떤 아파트는 정말 심해가지고 위층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몸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 그런 게 밑에서 그 정도요? 네 밑에서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뭐에서 나는 이상한 네네네 네. 있잖아요 가스 소리 뭐 네. 이런 그게 아하. 진동으로 이렇게 오는군요. 네네 그게 들릴 와 정도니까 같은. 아니 뭐 그분이 그 분께서 좀 쎘는지는 매우 모르지만 상태네요. 아무튼 그거는 굉장히 이거는 층간소음 문제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내 집이 아니니까 네. 공동생활 규칙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내가 따라야 된다는 어떤 제한적인 자기의 자율성이 많이 침해받는 네. 뭐 이런 부분도 좀 아무래도 아파트의 단점이라고 보고요. 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는 좀 여유가 있지만 말 그대로 이제 반대로 네. 수리, 유지, 보수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단독 주인이 안 고쳐주나요? 물론 이제 잔디 같은 거 깎고 뭐 이러는 거는 해주시는 주인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보일러가 망가졌다거나 뭐 에어컨이 망가졌다거나 이러면은 네, 그것도 이제 주인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뭐 또 좀 논쟁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너가 잘못 사용했다 이래가지고 안 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나 그리고 또 뭐 단독주택에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아파트는 좋은 게 위치 접근성이 좋잖아요. 네네. 네. 여러 면에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거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거 있는데 단독주택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파트보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신경 써야 되는 것들도 많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유지비는 어느 쪽이 더 나가는 거예요? 둘 다 렌트를 했었을 때, 렌트비 나가죠. 그 다음에 또, 그거 뭐 있잖아요. 공동관리하는 비용을 네네네. 내야지 되는 거, 이런 걸 따졌을 때, 네. 이 유지비.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유틸리티 비용까지 다 더하면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는 한 뭐 5%에서 10% 정도 더 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단독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그 아파트에서 이제 단독주택에서 잘 살다가 아파트로 오신 분들 제외하고는 네. 어찌됐든 거기서 좀 더 자금을 모아서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로 이사 나가시려고 네.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아파트 렌트비 자체가 좀 쌌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네.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자금 계획, 네. 내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장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의 자금 계획을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대본에는 없지만요. 그 아파트 렌트비가 이게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할래 그래도 통지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적정선에서 10%인가 몇 %를 해마다 이렇게 올리던데요. 네, 뭐 처음부터 2년 계약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네. 당연히 1년마다 한 번씩 그 인상 요구가 오죠. 깎아주는 법은 없더라고요. 요즘 뭐 깎아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오르는데. 네. 네, 애누리 없는 정서가 그렇게. 자, 그렇죠. 자, 원고에 없는 거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손님들과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에 에피소드.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네,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갑자기 원고에 없이 지금 질문을 네네. 하시니까 제가 생각은 안 나고 이렇게 기억에 남는 손님이 한 분 계셨는데 뭐 여러 분 계신데 그분을 제가 지금 이거 비난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요 케이스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주인 셀러분이셨는데 이분이 그 가게를 음식점을 파셨어요. 레스토랑 같은 건데 그 레스토랑 안에 이제 음식이 재고가 남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돈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바이어로부터. 그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 것을 받으려면은 예. 그 인벤토리 내용이 컨슈머블하고 그다음에 아웃 오브 데이트가 아니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쓸 수 있어야 되고 유통기한 안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쓸 수 있다는 건 그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막 프랩을 해놨다거나 뭐 양념을 쳐놨다거나 이렇게 해 놓으시면 그거는 돈으로 환산해서 바이어로부터 받기가 조금 이제 힘들어요. 대부분의 경우 음료수, 냉장고 음료수, 음료수 냉장고 안에 있는 음료수들이라든가 혹은 비어앤와인이 있으면 뭐 그런 비어앤와인, 비어액제로 이렇게 다 보관이 네네.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개수를 세서 이제 돈을 받고 이렇게 하죠. 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해서 부엌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 재료들에 대한 돈을 다 받으시고 네. 박스 안에 있는 거 아직 안 뜯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돈을 다 받으시고 또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요걸트 기계가 있는데 네. 네. 요걸트 기계가 이렇게 한 4-5대가 있었는데 그 요걸트 기계 안에 요걸트를 이렇게 따서 부어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거를 내놔라. 그걸 돈을 받자. 이렇게 해서 좀 바이어분하고 분쟁이 있다가 그럴 수 있겠네요. 아이고. 네, 결국은 이제 클로징을 며칠 앞두고 딜이 무산된 아이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 재고 같은 거는 어떻게 우리가 서로 네. 합의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많이 그 다음부터 저도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이제 매매 계약서 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관여를 하고 같이 이제 들여다보고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재고 부분은 항상 명시를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다 있는 대로 다 돈 받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그 포장이 되어 있고 포장을 해체하지 않은 상태. 그러네요. 네, 그리고 유통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끝나는 거면 네. 아직은 유통기한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쓸 수가 없겠죠. 네, 그 인수받았을 때. 예, 그걸 인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기가 그걸 현금으로 사시기가 곤란한 그러네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조정 이런 것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재고를 사업체 매매 계약을 할 때 재고를 어떻게 계산하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이런 그 우리 교민 사회 통념적인 네. 네, 이런 부분에서 서로 그 가치 판단을 좀 합리적으로 네. 했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그 네, 그런 중간자적인 입장이시잖아요. 네네네, 대표님은. 그렇죠. 참 그 난감할 때가 많겠어요. 누구의 편도 이렇게 들어주기 힘든 그렇죠. 상황이 있을 거고 그렇죠. 이렇게 그 별것 아닌 작은 일 때문에 이슈 때문에 이 큰 거래가 뒤틀려 버렸을 때 네. 다 상처를 입게 되어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그러고 우리가 그 네. 리커스토어를 만약에 매매한다 이러면은요, 리커스토어를 처음에 리스팅을 조사를 받을 때에는 리스팅에 대해서 우리가 셀러로부터 디스크립션을 받을 때는 리커 한 병을 팔면 27%에서 28% 이렇게 마진이 남는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거는 꽤 높은 퍼센테이지예요. 사실 리커로서는. 네. 뭐 맥주 막 이런 거는 마진이 적은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셀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줬고 바이어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거든요. 네. 이게 나중에 팔릴 때에는 재고 조사를 다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재고를 다 조사해서 현재 팔리는 리테일로 팔리는 가격의 몇 퍼센트를 이제 바이어분이 돈을 내시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마진율 때문에 27, 8%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 나중에는 그 마진율을 전혀 또 다르게 이제 클로징 적용을 때는 해요. 이제 말씀을 하세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이렇게 있고. 그 디테일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네요. 그렇죠. 결국은 돈이죠. 네. 결국은 내가 이제 조금 더 받아 내기 위해서 네,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오해와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조율을 위해 우리 웬디윤 대표님이 계시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서 조율을 잘 해야 돼요. 네. 네. 좋은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언뜻 지금 이 그 화면에 보이는 라디오로 네. 웬디윤 그 대표님의 단독샷을 봤어요. 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브라이트하게 그러니까 신랑처럼 잘 밝아졌다는 나오네요. 얼굴이. 그 무슨 정말 뽀샵을 한 듯 네.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나옵니다. 지금요? 지금요. 오, 세상에. 지금 영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 해주세요. 뭐요. 네, 수고하십시오. 자, 지금 그 모니터링을 하고 네. 있을 영님에게 요 곡을 띄우고 싶네요. 솔리드의 천생연분. 네. 네,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스. 네. 지금 왜 이렇게 말이 많았냐면은요, 우리 그 랜디움 부동산이 네. 또 그 큰 마음을 먹어주셨죠. 아니 저기 랜디움 키즈. 네. 그 협찬을. 상품권을 앞으로 푸시겠다고. 네네네. 네. 뭐, 그,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아무튼, 지역 사회에 이제 계시는 업체분들, 네. 한테 뭐 도움도 되고, 네. 네. 저희 광고도 된다고 하니까, 네, 참여해 보려고 해요. 화요일 날 이미 찾고 월요일 날쯤 들어가도록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세요. 네, 랜디움 퀴즈인데 랜디움님 네. 지금 새 신부님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오! 채팅방에. 영희? 오! 네. 영초. 예, 맞아요. 네. 오! 네. 명기 씨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조인데요. 영윤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보기 좋네요. 서로 응원하고. 네, 보기가 네. 좋네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굳이. 이렇게 신혼을 티내고, 야. 왜냐면 비가 오니까 굳이 부럽네요. 왔지. 네. 비가 오는데 뭘 하겠어. 네. 아, 아니, 그 저기,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또 네. 이렇게. 우리 영님께 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랜디윤 행님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다들, 뭐야? 땡처리야 뭐야? 네, 척한 거야? 네. 다들 난리예요. 네. 그러게요. 네, 천사다. 네. 아니, 이게
늦게 이렇게 복이 터지는 이걸 뭐라 그러죠? 대기만사성이다. 네. 대기만사성입니다. 대기만사성. 네. 네, 이게 그 만사가 네, 형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만사 근데 이때 형통. 네. 네. 제가 좋죠. 3년, 4년 동안 지켜보고 우리 그 이태미르의 깃볼미남을 발견했는데요. 네. 우리 그 랜디유님 귀가 참으로도 미남이에요. 아, 그래요? 너무너무 상남자처럼 잘생겼습니다. 매일 이거 잡아당기잖아요. 그래서. 영을 위해서요? 네. 네. 여러 사람을 위해서. 네. 혈액순환.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로.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앞에서 언급한 이 에피소드에 이어서요, 이 상업용 부동산 거래할 때 재고품 또 장비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권리금을 받죠. 네. 그리고 F&E 그래가지고 계약서에 들어가는 게 이제 furniture, fixture, equipment. 아. 네, 요거를 돈을 또 받는데 네. 그 점포를 매매하는 매매 대금 안에 이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네. 네, 그 FF&E와 그다음에 권리금 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리스홀드라 그래가지고요. 네네. 그 점포의 임차권 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으로 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권리금과 네. 그다음에 장비, 가구, 기자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리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세 가지를 해가지고 뭉쳐서 이제 가게 대금을 매매 대금을 산정을 하는데 네. 당연히 거기에 재고품이라는 게 있죠. 상품이 네. 이게 만약에 소매업이나 이러면은 매매 대금 안에서 거의 대부분이 상품값이 차지를 해요. 예를 들면 옷가게라든가 모자가게라든가 네. 그다음에 뷰티 서플라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그 물건을 단품으로 해서 직접 손님들에게 소매로 하시는 업종은 당연히 재고 상품이 거의 대부분의 매매 대금의 그렇죠.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요. 네. 식당이라든가 뭐 카페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굿윌 권리금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리스홀드하고. 네. 네, 근데 당연히 여기도 재고가 있는데 그 재고가 이제 대부분 주방 재고죠. 아하. 음식 재료고 네, 이런 것 설비. 장비하고 설비는 우리 따로 그렇게 카운트해서 돈을 매기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가게 매매 대금 안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주방 안에 있는 재고품 그리고 창고에 있는 뭐 식료품, 식재료들 네. 이런 거를 이제 입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산정을 해요. 그게 이제 상태가 멀쩡하면 얼마에 쌌는지 그 가격을 그대로 그렇죠. 주는 네, 그 거구나. 장부에 다 나와 있으니까 네네. 그거 그대로 해가지고 그 부분만 따로 네. 네, 그 부분만 따로 가게 매매 대금 위에 얹어서 서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클로징을 하는 날 혹은 그 하루 전날 뭐 그 서로 굿 페이스로 서로 믿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식재료를 다 카운트했는데 내일 클로징 하는데 그걸 몰래 밤에 들고 나가서 집에 가져가실 그런 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걸 하는 거거든요. 아하. 네네. 네, 그러니까 하루 전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 가서 다 클로징하고 서류에 사인하고 키 주고받고 악수하고 그리고 다시 가게로 오셔서 거기서 재고 카운트해서 돈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가게를 사고 팔 때는 권리금, 리스홀드 이외에 이제 그런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서류에 문서화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네. SBA나 혹은 뭐 컨벤셔널 은행이나 근데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매매가 되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이외에 은행에 우리가 얼마 금액에 이것들을 매매하는데 네. 거기서 차지하는 장비값이 이렇고 권리금이 이렇고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까지 껴있다 그러면 네. 건물까지 포함이다 그러면 건물 가격은 이렇다.
그래서 가격 산정이 이렇게 되어서 토탈 금액이 얼마로 우리가 매매가 됩니다라고 SBA 은행이나 아니면 컨벤셔널 은행에 그렇게 이제 리포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걸 프라이스 알로케이션이라고 네. 해서 따로 그렇게 작성을 하게 돼 있죠. 네. 네. 오. 그래서 그 금액 산정하는 기준은 식당의 재고, 식료품 재고 같은 경우는 입고 기준. 입고 기준. 입고 기준. 그것도 그걸 저 봉투를 막 다 뜯어대거나 이런 것들은 굳이 그걸 돈 받으시려고 안 하시는 게 사실은 네, 새 제품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는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뭐 그거는 두 분이 셀러 바이어가 합의하시면 네. 뭐 다 뜯은 거든 뭐든 그러면 내가 돈 쳐주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뭐 그대로 하시면 되고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일주일치 재고를 남겨놔라. 뭐 아니면 그런 식으로 계약서를 쓰자 그러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두루뭉실하고 그렇죠. 계량하기 힘들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유효 기간이 최소한 한 달 이상 남은 것들에 대해서만 입고 기준 가격 뭐 이런 어떤 그 양측이 이해하기 쉽고 명시하기 쉬운 걸로 그러네요.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우, 좋습니다. 네. 야, 이렇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삐치고 속상해지는 거가 큰 데서는 또 대범한데, 아, 맞아요. 작은 거에서 그렇게 삐쳐지는 일이 많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잘한 거 가지고 서로 의견이 안 맞다가 예. 큰 이번 계약까지 무산되는 그런 경우도 아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있어요. 네. 욕심들이 조금만 줄이고, 원래 그냥 큰 어른처럼, 마음을 먹어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비즈니스 하는데 자기의 욕심이 개입이 안 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네. 네, 그러나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어떤 공평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들을 잘 듣고 좀 더 조율해 주시는데 좀 더 협조해 주시고 그러면 뭐 다들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고요. 네. 네, 무난히 잘 해결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굳이 그런 거 가지고 얼굴 붉히거나 그럼요. 뭐 그렇죠. 법정에 가거나 이렇게 안 하셔도 네. 될 걸로. 네. 오늘 이렇게 신혼생활에도 이제 분주하신데 이렇게 시간을 짬을 내서 그러게요. 멋진 모습 보여주시려고 저희와 함께 해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면서요. 원래 우리 JJ 골프 우리 다 친하니까 알잖아요. 그분이 오실 때 마무리에 사자성어를 그렇게 미뤘어요. 그러니까 오늘 네. 랜디윤 대표님께서는 본인이 이제 책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 책을 좋아하세요? 마음의 옛날에 양식, 좋아했죠. 마음의 옛날. 양식. 요즘은 체크를 좋아해요. 아하. 체크. 네. 네. 그 체크무늬 죄송합니다. 입으셨어요. 네. 오늘 네, 체크를.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소개해주고 싶은 감명 깊게 읽은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감명 깊게 읽은 책은요. 네. 갑자기 그걸 아까 물어보시니까 말씀하셨어요. 그걸 꼭 하고 싶다고. 책이 아니라 책임감. 책임감. 예, 책임감에 관한 네. 책임감에 관한 영화가 있어요. 영화. 네네네. 책이 아니라 영화가 있었는데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그냥 딱 줄여서 말씀드리면 로크라는 영국 영화예요. 로크. LOCH인가 아마 그래요. 그게 그 사람 이름이고 이 사람은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콘크리트 감독인데 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콘크리트 타설 계획이 있는 하루 전날 근무지를 이탈해요. 근데 이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로크라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기하다. 엄청 재미없을 것 같죠? 예. 1시간 반이 후딱 지나가요. 로크. 그 정도로 차 안에서 혼자 연기하면서도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요. 오. 네. 음. 갑자기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폴 하딩. 폴 하딩. 네, 영국 배우. 네, 그 사람이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책임감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타설 계획이 있는 공사 감독이 네. 공사 현장을 떠나는 이유는 뭐였냐면
몇 년 전에 어떤 여성분한테 실수를 했고 그 여성분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네.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여성분이 이 남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여성분한테 가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건 뭐 그 여성분하고 이분은 그 어페어가 있었던 거죠. 유부남인데 외도를 했었고 그 외도한 여성이 이 유부남 때문에 딱 한 번의 외도에 임신을 하게 됐고 아이고. 이분이 아기를 낳는데 거길 가는 거예요. 어이구. 그러면서 이 차 안에서 자기 부인한테 이 사실을 고백을 하고 어허. 예, 부인은 절대 용서를 못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일터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만회해야 하는 책임. 이 책임, 이 세 가지 책임감 하에서 이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고뇌스럽네요. 예, 그 상대 배우들은 누구냐면 전부 다 블루투스로 전화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다 상대 배우들이에요. 오,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한번 꼭 보시길 권하고요. 네. 굉장히 책임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인사 말씀 나누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해 2달 만에 또 나왔지만 다음번에는 더 많이 연구하고 좋은 정보 많이 전해드리도록 네. 노력해서 또 즐거운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이제 4월 잘 마무리하시고 5월을 즐겁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랜디윤 대표님이셨습니다.